안녕하십니까. 13년차 대출상담사 조철민입니다. 그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무직자분들이 이제 직장을 쉬고 계시거나 뭐 안 다니시거나 뭐 주부님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, 우선은 무직자 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은 없습니다. 은행권에서는 해당이 없고요. 그나마 이제 할 수 있는 데는 이제 캐피탈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, 아무래도 자격 조건이 있겠죠. 예전에는 뭐 한 1, 2년 전까지만 해도 무직자분들이 대출이 상당히 잘 된 편이었는데, 지금은 뭐 정부 규제도 워낙 심하고요. 그래서 대출 자체가 좀 잘 안 되는 편입니다. 현재 그나마 이제 대출 무직 상태에 계신 분들이 대출 한도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은 들어보셨을 건데, 아파트론이라고 하는 거고요. 뭐 아파트라든가 빌라, 뭐 주택, 오피스텔 등등 뭐 이런 주택을 이제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거나, 아니면은 그 소유자가 남편이라면 그 남편의 배우자분도 이제 소유자하고 똑같은 조건, 동일한 자격 조건이 됩니다. 소유자거나 소유자의 배우자거나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, 아파트론, 뭐 명칭이 여러 가지예요. 아파트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, 무담보 아파트론, 뭐 무설정 아파트론, 뭐 하우스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, 자산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, 금융사마다 각각 부르는 명칭이 다 다릅니다. 그래서 그런 거지, 실제적으로 공통적으로는 상품은 하나인데 이름이 다를 뿐이고요. 우선은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신용대출로 빌려주는 상품이 있고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 한도가 좀 많이 나오죠. 최대로 나온 경우에는 이제 뭐 5천만 원까지 나오고, 뭐 어떤 금융사에서는 8천까지 나온 데도 있다고 하는데, 실제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. 근데 5천만 원까지는 저도 내드려 본 적이 있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는 진행이 가능하세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, 이거는 이제 신용대출 방식이라서 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떤 근저당 설정을 한다거나 뭐 그런 권리 침해를 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대신에 이제 신용대출 방식이라서 금리는 신용 등급에 따라서 책정이 되고요. 최저금리가 12%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, 12에서 21% 사이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. 무직이신데 대출 한도가 많이 필요하다면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. 이 상품에 해당이 안 되신다면은, 뭐 등급이 좋다고 하더라도 모든 금융사에서 많이 나와봤자 1,500만 원 이상 안 나옵니다. 무직자로 진행을 하면.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전세나 월세 살고 계시는 분들 있죠. 보증금. 보증금을 담보로 진행을 하는 방식도 있는데요. 보증금을 담보로 하게 된다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이제 집주인이 허락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,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한테 나 대출 받아야 되니까 집주인님 오셔서 여기 서류에 사인해 주시고 도장 좀 찍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는 있겠죠. 근데 집주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은 응? 응?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. 그러니까 사실 집주인 동의를 얻기만 한다면 금리 싸게 해서 큰 금액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되긴 하겠지만, 현실적으로는 집주인들이 그렇게 호응을 잘 안 해줍니다. 싫어해요. 대출이라는 단어가 껴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 엮이고 싶지도 않아 하고요. 그래서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는 상품을 말씀드린 거예요. 이거는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면 캐피탈권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. 아파트가 아닌 빌라, 오피스텔, 뭐 다가구 다세대 이런 쪽으로 해당이 되신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 진행을 할 수는 있지만, 진행 가능한 금융사가 대부업체밖에 없습니다. 예, 대부업체는 금리가 이제 24%죠. 예, 단점은 그건데, 어쨌든 한도는 많이 나옵니다. 대부업체가. 캐피탈은 많이 나와도 4천만 원이 끝이에요.
그렇게 해서 받는 방법이 또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집도 없고 보증금도 없다. 그러면 차라도 있으면은 차량 담보로 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있어요. 근데 차 쪽은 거의 다 보면은 이제 차 쪽으로 알아보시게 되는 분들까지 오면 신용 등급이 매우 안 좋으시거나 채무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차 할부가 매우 많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신차 할부를 쓰고 있는 중이라서 신차 할부 금리 낮잖아요. 근데 차 담보대출 받으면은 신차 할부를 갚아야 되거든요. 그 금리 높은 걸 받아서 그거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차 담보대출은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. 나는 진짜 무직자에다가 아무것도 없다. 그렇다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신용카드라도 1년 이상 쓰셔야 됩니다. 신용카드를 1년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갈리는 거거든요. 363일 쓴 것도 안 돼요. 365일 넘어야만 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. 그 신용카드를 1년 이상 쓴 경우라야 이제 소득 추정이 가능하고요. 소득 추정 신용카드 실적을 바탕으로 한 신용 기록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. 1년이 돼야만. 그래서 이 1년 카드 1년 이상 썼다는 기록이 있다면 신용 등급이 6등급 이내로 나오고 신용카드 1년 이상 썼다면은 캐피탈권이나 저축은행 쪽에서 이제 무직자 대출 상품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천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이제 좀 있고요. 물론 기존에 채무가 많으시거나 등급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. 그러나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채무 정말 약간 있고 뭐 이런 분들은 1,500, 2천만 원까지는 다 나오시니까 어, 그 신용카드 사용자 대출, 신용카드를 1년 이상 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을 진행을 해보시는 게 마지막 방법이 될 거예요.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승인율이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남자분들은 신용카드를 1년 이상 쓰셨다고 해도 매우 등급이 상당히 괜찮지 않으시고는 승인 나는 경우가 잘 없어요. 남자분들이 돈을 잘 안 갚아서 그래요. 연체율이 높아요. 여자분들보다가. 그 금융사에서는 연체율이 높은 그 통계로 연체율이 높은 분류에 해당이 되면은 이 대출 승인율을 줄이거든요. 남자분들은 요즘 대출 시장에서는 찬밥입니다. 잘 안 갚나 봐요. 여자분들은 무서우니까 갚으라고 전화하면 잘 갚는데 남자분들은 배째라 하니까 안 빌려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무직자 대출 상품으로 진행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바탕으로 신용대출을 하시고 그게 없다면 보증금을 집주인 동의 없이 진행하는 거 그거 아니면은 차량 담보 한번 알아보시고 차에 설정도 없고 할부도 거의 끝났고 뭐 깨끗하다 그나마 좀 해볼만 하다 싶으면 차로 하시는 게 금액이 좀 많이 나오고요. 이것도 적어도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은 신용카드 대출이라고 해서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가 아닙니다. 이거는 그거랑은 전혀 다른 신용 대출이니까 그렇게 알고 이제 이 네 가지 방법 외에는 무직자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요즘은 옛날에는 그 무직자분들이 그냥 뭐 어떤 가게하고 말 맞춰서 가라로 그냥 직원인 거 입만 맞춰달라고 해서 가직장을 잡아가지고 뭐 대부업에 진행하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거 다 막혔습니다. 지금은 그렇게 해서 진행도 안 되고요. 뭐 애초부터 그거는 뭐 불법이었지 않습니까? 그 금융사를 속이고 대출 받은 거니까 뭐 옛날에는 그렇게 다 진행을 했었지만 이제 금융사들도 더 이상 그렇게 해주진 않아요. 결국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방법이 무직자 상태에서 아니면은 직장은 있지만 직장에 재직 확인 전화가 하기 싫으신 분들 뭐 소득 증빙이 일은 하지만은 현금으로 다 받아서 소득 증빙이 안 되시는 분들 하여튼 어떤 경우든 일반 신용대출 상품을 직장인이나 사업자 신용대출을 받기 힘든 경우에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네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. 그 금융사가 아무리 많고 상품이 많다고 생각을 하셔도
실제 모든 금융사나 상품은 다 거기서 거기라서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벗어나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. 무직자 대출은 사실 뭐 좀 잘 안 되기도 하지만 금리도 조금 높기도 하고요. 그래서 꼭 필요하시다면은 받아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받으시더라도 꼭 금리가 낮은 곳부터 차례차례 순서대로 오셔야 됩니다. 괜히 막 이런 다른 것 제대로 다 안 알아보시고 무조건 금리 높은데 돈 나온다고 덥석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서 다 비교를 해보시고,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첫 번째부터 나오는 것부터가 다 좋은 겁니다.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린 게 제일 안 좋은 거니까 그 중에서 뭐 한번 골라서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. 뭐 내가 어떤 상품이 하는 게 더 나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뭐 저도 이제 상담이 가능하니까 전화나 뭐 카톡 이런 걸로 연락을 주시면은 뭐 본인 상황 설명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는 대출 상품을 찾아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